순서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을 읽는다. 자, 주어진 문장은 얘들아 되게 박스 안에 있는 게 뭐라 그랬지? 그 글의 주제문일 것이다. 이랬죠?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반드시 뭘 먼저 파악하셔야 되냐면 이제 글의 소재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끝나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알겠지 얘들아? 둘 다 해야 돼.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어. 그 다음에 소재를 파악해.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끝나는지를 파악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풀 때 지문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박스에도 뭔가 네모나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뭐 밑줄이나 물결 표시로 어떤 내용으로 끝나는지가 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끝나는지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두 번째 이렇게 적어주세요.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등의 언어적 장치가 있는가? 자, 요거를 우리가 명시적 단서 이렇게 얘기했었지? 언어적 장치나 명시적 단서나 다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명시적 단서를 우리가 보면 이 명시적 단서가 있으면 내용이 오히려 쉬워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2점짜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명시적 단서가 있으면 앞뒤 내용에 대한 유추가 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앞뒤 내용에 대한 유추가 가능해지는 문단은 순서를 고정해 놓으세요. 자, 순서 고정해 놓는다는 게 뭔지 좀 이따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B가 however가 있어. 아, 그러면 B 앞에는 이 첫 문장과 대조되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 놓으라는 거야. 이따 또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2번이 아니라 3번. 자, 각 문단의 첫 문장을 읽으면서 대략적인 순서를 이제 파악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순서를 파악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뭐가 이제 또 사용될 수 있냐면, 끝말잇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할 겁니다. 끝말잇기. 자, 끝말잇기가 뭐냐?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ABC 중에 창의적인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게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 올 수 있는 문단이 된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순서가 붙어 있다라는 것. 그게 끝말잇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앞에 보세요. 자, 첫 문장을 읽고 소재와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나는지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 각 문단의 명시적 단서들을 체크를 해보세요. 자, 명시적 단서가 있다. 그러면 순서를 고정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각 문단의 첫 문장을 읽어볼 거고, 읽으면서 만약에 끝말잇기가 되는 문단이 있다. 그러면 순서를 우리가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볼게요,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순서는 너무 어려운 이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 천천히 갈 건데, 여러분 순서 문제는 이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에서 총 몇 문제가 나오죠? 두 문제 나오죠. 배점은 어떻게 돼요? 두 개 합쳐서 5점이죠, 그죠? 2점이랑 3점 이렇게 되죠. 삽입도 마찬가지로 2점이랑 3점이에요. 자, 그런데 목표를 좀 정합시다. 자, 나는 수능에서 1, 2등급을 받고 싶다. 마음속으로 손들어. 알겠지? 1, 2등급을 받고 싶다. 마음속으로 손들어. 그러면 그 친구들은 순삽 3점까지 다 맞추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4문제, 순서 2문제, 그 다음에 삽입 2문제, 총합해서 10점이죠. 요거 놓치면 바로 2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순삽을 다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는 3등급이 목표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순삽 3점짜리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빈칸 2점짜리 2개, 그 다음에 순서 2점짜리, 그 다음에 삽입 2점짜리 이렇게 2점짜리는 다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이거 24년 11월 수능이었으니까 23년도에 치러졌던 수능 문제거든요. 우리 같이 이제 문제풀이법 적용해 볼게요. 우선 천천히. 자, 우선은 박스 독해부터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스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글의 소재랑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났는지를 파악할 거야. 알겠지? 시간이 지금은 많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정확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박스를 보니까 시장 집행의 잠재성은 커집니다. 이랬어요. 자, 그리고 when 나왔어요. 조건이 붙죠. 언제 이 시장 집행의 가능성이 커지냐면 계약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parties, 당사자들이 have developed 무엇을 발달시켰냐면 reputational capital이니까 평판 자본, 그지? 평판 자본을 발달시켰는데 이 평판 자본이 can be devalued래. value가 가치 있게 여기잖아, 그지? 여기다잖아. 근데 devalue 하면 무슨 뜻이야?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언제 가치가 떨어지냐? 계약이 위반되었을 때 가치가 떨어지는 평판 자본을 발달시켰을 때 시장 집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경제 용어가 나왔으니까 정보가 한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면 문장이 지금 본문이잖아요. 앞에 주절, 부사절. 그러면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체크해 볼 거야. 우선 주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장 집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맞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시장 집행이 잠재성이 커진다. 뭐 물결 표시? 커진다. 근데 언제 그러냐면 평판 자본이 발생할 때. 그지? 평판 자본이 발생할 때. 이 평판 자본이 가치가 하락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됐어 얘들아?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무슨 내용으로 끝났는지 체크해. 됐지? 그래서 시장 집행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조건으로 평판 자본. 됐어 얘들아? 평판 자본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BC를 쭉 보는 거예요. 자, A번의 문장을 보니까 맨 앞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자, 형광펜 하나 들어볼까요? Similarly라는 연결사가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연결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위에다 필기할 거야 얘들아. Similarly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 무슨 뜻이야? 유사하게잖아. 근데 이게 언제 쓰이는 거냐? 두 번째 예시를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예시를 이야기할 때 similarly를 쓰는 거야. 어디서 들은 얘기 같지 얘들아 이거? 어? 두 명만 끄덕였어? 이거 우리 수트에서 봤던 질문이잖아. 기억 안 나? similarly 내가 두 번째 예시라고도 얘기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들었으니까 두 번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 테스트 준비하느라 한 번 더 볼 거지? 그럼 이제 similarly 역할 외워야 돼. 알겠지? 몇 번째 예시를 들어줄 때 쓰는 거라고? 두 번째 예시야. 알겠지? 그러면 약간 고정시킨다고 했잖아. 연결사가 있으면 고정시킨다. 맞아? 그럼 요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 첫 번째 예시가 앞에 언급이 되겠다. 선생님 이게 무슨 고정이에요? 아니 거기서 끝나지 말고 두 번째 예시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쑥 봐봐. A landowner, 땅 주인이 under maintain fences, ditches and irrigation system 이렇게 나왔어요 얘들아. maintain 하면 유지하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어? 보수하다. 그치? 유지하다, 보수하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시설이 유지된다는 건 계속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잖아. 두 번째 뜻이 보수하다야. 그러면 under가 붙으면 보수를 제대로 해줬어, 못 해줬어? 그렇지, 못 해줬지. 그럼 지금 두 번째 예시가 얘들아 어때? 긍정이야, 부정이야? 맞아. 그럼 두 번째 예시가 지금 부정이니까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예시 또한 무슨 내용일 것이다? 부정일 것이다. 이게 고정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앞에는 첫 번째 예시가 나올 건데 뭔지는 몰라도 부정적인 예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정해 놓을 수 있다고. 그러면 주어진 문장 다음에 A로 시작할 수 있니 없니? 없지. 왜냐면 주어진 문장은 그냥 주제문과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부정적인 예시 같은 건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B로 간다. 자, B에 시간이 지날수록 땅 주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간접적으로 농부들을 관찰한다. 감시한다는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보고된 생산량을 관찰하고 전반적인 토양의 질, 그 다음에 비이상한 또는 극단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지켜봄으로써 감시한다 이렇게 말했어. 됐어 얘들아? 근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갑자기 평판자본 얘기로 끝났는데 땅 주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땅 주인들에 대한 먼저 언급이 시작이 되어야 되지. 이건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중간 과정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B로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단서는 없지만 B로 시작할 수 없다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럼 C를 봐볼게. 아, 여기에 누가 나와? 이제 드디어 농부와 땅 주인들이 나오네.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평판을 발달시킨다고 나와 있지.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형광펜 들어봐. 평판을 발달시킨다. 밑줄 쳐봐. 자, 평판 자본에 대한 내용 박스 안에 있었죠, 여러분. 그죠? 그럼 박스 안에 다시 평판 자본을 발달시킨다. 밑줄. 자, 어때? 박스의 내용과 그 다음에 C의 첫 문장이 그대로 반복되지. 이게 끝말잇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끝말잇기가 되면 순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C로 처음에 시작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좋아. 그럼 이제 C가 고정되었어. 그럼 우리는 이제 C 다음에 B가 올 건지 A가 올 건지만 찾아주면 되지. 우선은 A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C의 내용을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 자, 이 농부들과 땅 주인들은요, 이러한 평판을 발달시켜요. 그러니까 평판이라고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정직함, 공평함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소문에 대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소문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고 끊임없이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뭐 이런다는 거야. 자, 작은 마을에서는 평판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랬어. 자, 어때 얘들아? C 끝에 부정적인 내용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자연스럽게 C 다음에 우리 어디 가야 돼? 그렇지, B로 가고 그 다음에 A일 것이다. 유출가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또 불안해요. 그죠? 그래서 B 마지막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B 볼게요, 여러분. B. 자, 시간이 지나면서 땅 주인들은 이 농부들을 간접적으로 막 감시해요. 뭐 이러한 것을 감시해요. 그리고 농부와 땅 주인들은 평판이 act as a bond, 이제 본드, 유대, 결속처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수학 시기에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reduce effort, 노력을 줄인대요. 여러분, 노력 줄이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그 다음 문장 봐봐. 토양을 overuse, 과도하게 사용해요. 좋아요? 안 좋죠. 그 다음에 under report the crop, report가 보고하던데 under니까 눈 떠? 아니야, 자지마. 자면 모자 벗긴다. 수확량을 under report니까 적게 보고하는 거죠. 맞아, 여러분? 자, 그러면 reduce, overuse, under report 다 뭐야? 부정적인 내용이네. 맞아? 이게 부정적인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네. 맞니? 얘들아?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땅 주인들은 어떻게 유지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아도 지금 순서를 맞출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두 문제 중에 하나는 다 읽지 않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어. 그게 2점짜리야. 알겠지? 근데 다 읽어야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 3점짜리야. 그러니까 3등급이 목표다. 그럼 2점짜리는 꼭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 1, 2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다 읽어서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 자, 이 질문 있어요, 혹시? 없어요?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 두 질문 연달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아니다.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번 제가 3분 드릴게요. 3분. 지금부터 3분 동안 이 문제 풀어보세요.
자, 20초. 자, 이제 그만 답 고르세요. 답 고르고 지금 선생님 쭉 보니까 박스 독해 제대로 안 한 친구들 좀 눈에 띄네요. 박스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뭐로 끝나는지 표시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얼른 표시해봐. 자, 해야 돼 이거. 자, 박스 안에 무슨 내용으로 끝났는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지 찾아봐. 때로는 그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어. 지금처럼. 자, 표시 다 했지 얘들아? 자, 그러면 첫 번째 박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watch the birds in your backyard. 뒷마당에 있는 새들을 보아라.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거지, 그지? 자, 만약에 어떤 새가 starts, 깜짝 놀라서 flies off, 날아가 버렸다면 가정하는 거야, 지금. 가정하는 거, 그지? 그러면 다른 애들도 따라간대. 자, 뭐 하지 않고서 not waiting around, assess. 평가하는 걸 기다리지 않아. 자,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whether the threat is real, 진짜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다리지 않고 그냥 따라서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표현했어 얘들아? emotional contagion 이라고 표현했지. 감정적 전염, 전이.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새들이 경험하는 감정적 전이에 대한 글이다. 됐어 얘들아? 아, 그렇구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A, B, C 각 문단의 첫 문장을 읽어볼 거야. 자, 첫 번째 문장 A 한번 가볼까? 자, A는 절대로 처음으로 시작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 뭐 때문일 것 같아 얘들아? 아니야. A가 시작될 수 없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이유. 그렇지, 마크. 얘들아, 독해지문에서 실명이 언급될 때는 언제야? 보통 저명한 학자라든지, 그치? 대학 교수라든지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인용할 때, 그죠? 뭐 좋게 인용하든 좋지 않게 인용하든 반박하려고 인용하든 주제문으로 인용하든 인용하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마크라고 할 수 없어. 그 무슨 이야기글 장문독해 43에 45번이 아닌 이상 그렇잖아. 근데 마크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시작이 안 되지. 마크가 누군데? 그지? 그러니까 A로는 시작이 안 돼. 그래도 이제 읽어봐. 뭐라고 얘기하든지. 자, 마크가 뭐에 대해서 궁금했냐면 일렬로 서 있는 새들이 더 more fearful, 두려워하는가?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flockmate, 그 구성원들이 were doing,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지를 궁금해했대. 이거를 궁금해했다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B 볼게요. 자, B 보니까 in a long-term research project, 자, 긴 시간 동안의 이 프로젝트에서 자, 드디어 누구 얘기가 나와요? 마크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마크와 그리고 학생들이, 자, 마크와 학생들이 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냐면 on patterns of anti-predatory scanning 이렇게 얘기했어. 자, 스캐닝은 이제 살펴보는 거니까 뭐 관찰, predator는 포식자잖아. anti가 붙었으니까 이 포식자를 피하는 뭐 관찰에 대한 연구를 했나봐. 자, 그 다음은 별로 얘들아. 어떤 연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모르겠지만 그들이 발견했다는 내용은 중요하지. 그지? 뭘 발견했냐면 원으로 있는, 이제 한호흡이어서 그냥 쭉 있는 거예요. 원으로 있는 새들은 좀 더 뭘 보여주냐면 coordination이니까 조정력. 맞아? 조정. coordinate가 조정하다 이런 뜻이잖아. 조정력을 보여준다는 거야. 관찰에서. 누구보다? 그러니까 일렬로 있는 애들보다. 자, 지금 B의 마지막 문장 뭐로 끝났어? 원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랑 일렬로 되어 있는 애들 중에 조정력이 뛰어난 게 누구라고 얘들아? 원. 그지? 자, 그 다음에 C에 가볼게. 일렬로 서 있는 새들. 자, 얘네들은 어떠냐면 가장 가까운 이웃만 볼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건 그러니까 바로 양옆에 있는. 원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서로서로를 다 볼 수 있잖아. 근데 일렬로 되어 있으면 옆에 있는 애들밖에 못 보지. 근데 이런 애들이 not only 어떨 뿐만 아니라 less coordinated when scanning. 살펴볼 때 조정력이 덜할 뿐만 아니라 더 긴장하더라는 거야. 자, 이게 C의 첫 문장이야. 근데 B 다음에 C를 읽어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니야, 얘들아? 일렬로 있는 애들은, 앞에 봐봐. 일렬로 있는 애들은 조정력이 덜해. 지금 비교급이잖아, 얘들아. 그거 누구랑 비교하는 거지, 지금? 그치. 그 원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조정력이 어떤데? 더 좋은데. 그게 어디 나와 있었지? 그러면 B랑 C랑 어때, 지금? 끝말잇기가 되죠. 그죠? 다시요. 자, B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조정력이 더 좋아, 일렬로 있는 애들보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자고. 일렬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일렬로 서 있는 애들은 어때? 조정력이 덜해. 그리고 어때? 더 긴장해. 이 내용이 똑같이 이어진다는 거야. 됐어, 얘들아? 자, 여기 이제 나머지 문장은 분사구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분사구문은 제가 한번 저번에 얘기했지만 내신 때 되게 중요하지만 독해에서 분사구문은 뭐다? 부연이다. 그치? 부연이다. 부사절을 바꾼 거니까. 그래도 불안한 친구들을 위해 읽어줄게. 자, 어떻게 더 긴장을 하냐 하면 그들의 몸과 머리의 위치를 상당히 많이 막 바꿔요. 계속 막 두리번 해. 자, 누구보다 더 그러냐면 원으로 있는 애들보다. 자, 이 원으로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데, 원일 때 이 각각의 새들은 서로를 보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원으로 있으니까 이 원에 있는 애들이 다 보이잖아. 걔네보다 더 머리와 몸의 위치를 상당히 바꾸면서 더 많이 불안해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B 다음에 C는 알겠어. 그럼 우리한테 이제 A가 남았잖아. 선생님 보세요. 그럼 A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도 이미 답이 사실 나왔어요.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밑줄 칠게요. C의 두 번째 줄에 이 일렬로 서 있는 새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더 많이 긴장한다고 했거든요. 더 많이 긴장한다고 했어요. 그죠? 저 지금 여기다가 밑줄 쳤어요. 더 많이 긴장한다. 자, A의 이 문장이 더 많이 긴장한다가 똑같이 끝말잇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치, more fearful. 일렬로 되어 있는 애들은 더 두려워한다. 그치? 이렇게 명시적인 단서가 없지만 문제를 풀 수 있고, 명시적인 단서가 없을 때는 내용상의 연결을 통해, 끝말잇기를 통해 우리가 좀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A 마저 읽어볼게. 알겠지? 자, 이 문제는 분명히 어려워서 다 읽었을 거야. 모든 문단을. 그치? 자, 그래서 더 두려워하는지 궁금해했대. 왜냐하면 새들이 자기 구성원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나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 이러한 감정적 전이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세 번 쳐볼까? 자, 새들에게, 일렬로 있는 새들에게 불가능해요. 에? 감정적 전이가 왜 불가능하지? 여기서 이제 의문점 갖지 마시고 여러분, 뒤에 except 있죠? 세모 한 번 더 칠까요? 자, 뭐뭐를 제외하고니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양쪽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감정적 전이는 가능합니다. 일렬로 서 있는 새들에게 가능한데요. 어떨 때 가능해지죠? 가까운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양옆에 있는 애들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양옆에 있는 애들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고. 이해됐어? 그래서 이중부정이니까 긍정으로 지금 선생님이 해석해 준 거야.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다시 얘기해 줄게. 마지막 문장 봐봐. 자, 그러니까 일렬로 서 있는 애들한테 감정적 전이가 있다는 거잖아. 직역하면 감정적 전이는 불가능해. 일렬로 서 있는 새들에게. 자, 누가 없다면? 이 가장 가까운 양옆의 새들이 없다면. 긍정으로 바꿔봐. 양옆에 있는 새들 때문에 일렬로 서 있는 새들에게 감정적 전이가 possible,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글은 감정적 전이에 대한 글이 맞지?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3, 4번을 연달아 풀 거예요. 3, 4번 연달아 풀 거예요. 선생님 6분 드릴 거거든요. 6분.
자, 6분 동안 우리 3,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생 체크해서 알려드릴게요. 2분 단위로. 삼 분 남았습니다. 이 분 남았습니다.
자, 30초. 자, 이제 답을 고르시고요. 선생님이랑 3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 안에 무슨 얘기로 끝나는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표시 안 된 사람 빨리 지금 표시하세요. 3번의 박스 하셔야 돼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뭐로 얘기가 끝났는지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자, 저희 if절이라서 표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죠?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표시하세요. 자, 거기서부터 선생님이랑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3번 박스 같이 한번 볼게요. 만약에 학습이 단순히 사실을 축적하는 문제라면 이랬어. 자, if전에서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뭐에 대해서? 아? learning. 그렇지. 학습. 맞아? 자, 학습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학습에 대해서 사실의 단순한 축적이라면 물론 가정하는 거지. 그지? 주제문 같지 않아 보이죠? 맞아요. 얘 주제문 아니에요. 그런데 글의 소재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학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한 사실의 축적이라면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것은 차이가 없을 겁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을 거래. 그러니까 별로 소용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정보가 주어진다면, 자, 마지막에 어떤 내용으로 끝나는지 확인해. 자, 어떤 내용이야?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받게 되냐면 a little bit beyond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살짝 넘어서는 거, 또는 완전히 새로운 거. 자,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어, 얘들아? 완전히 새로운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살짝 넘어선다는 건 어떤 거야? 완전히 새롭지는 않지만 살짝 뭐한 거? 그렇지, 살짝 새로운 거. 자, 비교 대상이 지금 뭐야? 살짝 넘어서는 거니까 살짝 새로운 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살짝 벗어난다고 했으니까 알고 있는 것보다 살짝 새로운 거, 완전 새로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완전 새로운 거, 이렇게 얘기하지. 됐어, 얘들아? 그러면 살짝 새로운 거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볼게. 만약에 학습이 단순한 사실의 축적이다. 그러면 살짝 새롭든 완전 새롭든 별다른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로 끝난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아, 그렇구나. 학습에 대해서 이제 축적하는 거라면 이라고 하면서 언제 이제 별다른 차이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자, 그리고 이제 A를 볼 거야. 자, A에 연결사가 있어, 얘들아. 그치? 누구 있어? 그렇지. however. 그럼 밑줄. 자, however. 그러나 라고 했어. 그러나. 자, 그러나. 그러면 역접. 전환이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랬어. 자, 얘들아. 첫 문장만 읽어도 알겠네. 이거 붙을 수 있어? 주어진 문장이랑? 안 되지.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거나 조금 새로운 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걸 이해하려고 하면 더 큰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아? 내용이 안 이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번에 the adjustment 나와 있죠. 자, 더가 붙은 것도 단서가 될 수는 있는데 더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뭐 조심해야 된다고, 얘들아? 더 조심해. 알겠지? 쌤이 더가 언제 쓰이는지 필기해 줄 거야. 자, 밑으로 잠깐 내려와. 왼쪽에다가 써도 상관없어. 자, 더 플러스 명사가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 가장 빈번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명사를 새로 처음으로 언급을 할 때는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쓰죠. 맞아요?
한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남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a man 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남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이다. 두 번째로 언급할 때는 어명사가 더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 그 유형 독해 기초편에 보시면 어명사가 나와야 그 다음에 더명사가 등장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고1 때는. 근데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냐면 이 더 플러스 명사가 단순히 어명사, 더명사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어질 수 있냐면 앞에 언급된 내용을 축약해서 더명사로 받아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명사, 더명사는 명사의 반복이잖아. 두 번째 사례는 내용을 축약해서 그 내용을 더명사 이렇게 받아줄 수 있단 말이야. 나혜야, 졸리면 뒤로 나가. 알겠지? 졸고 있는 거야? 아니지?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함부로 더명사 나왔을 때 이거 앞에 어명사 있을 거야 이렇게로만 문제 풀면 안 돼. 2번일 수도 있어. 보통은 그리고 이제 고3 정도 되면 2번도 많이 쓰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풀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B로 다시 가봅니다. 어쨌든간 the adjustment가 이제 조정, 수정 이런 뜻이니까 그 수정은 가장 작다. 그러니까 수정이 가장 작게 일어난다는 거야. 언제? 새로운 정보가 살짝 새로울 때 수정이 가장 작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앞에는 어쨌든 수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맞죠, 여러분? 수정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걸 the adjustment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장 내용 뭐로 끝났어요? 살짝 새롭다. 근데 얘들아 이거 읽다 보니까 B가 지금 첫 문장이 뭐냐면 살짝 새롭다거든? 근데 우리 아까 완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 어디에 있었지? A에 있었잖아. 그러면 지금 A랑 B가 어떨 것이다? 붙을 것이다가 되지. 그치? A랑 B가 붙겠죠? 근데 A, B인지 B, A인지는 좀 읽어봐야 되겠지만 얘는 살짝 새로운 거잖아.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거네.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B, A 이렇게 붙겠네. 그치? 됐어? 그러면 B, A 적고 이제 C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찾으면 되겠죠? 맞아요? 선생님 이거 다 해석해 줄게요. 알겠죠? 우선은 명시적 단서랑 내용상의 단서를 사용해서 문제 푸는 거 지금 보여주는 거야. 자, C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C의 첫 문장 보세요. Each fact would simply be stored separately. 각각의 사실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저장되어집니다. 자, 형광펜 들어볼까요? 각각의 사실은 개별적으로 단순히 저장된다. 얘들아, 이거 주어진 문장에 같은 표현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축적되어진다. 밑줄. 사실의 단순한 축적. 그게 저장이잖아요. 같은 내용이죠. 그럼 선생님이 같은 내용으로 끝말잇기 되어 있으면 걔가 첫 번째 순서일 것이다. 맞아,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C로 시작을 할게요. 됐어,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C, B, A인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읽었는지. 자, 당연히 지금 순서를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단서 위주로, 내용상의 위주로 푸는 게 지금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왜 몰랐지?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C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C. 자, 내가 B를 눈치를 못 챘어도 C로 시작을 하는 걸 알았어. 그럼 잘했어. 이제 단서 한번 봐보자. 각각의 사실은 단순히 저장되어지는 것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however 나와 있잖아. 그러나 연결주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단순 저장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라는 거야? 패턴으로 조직되어지는 거래. 활동의 패턴이래. 그러니까 단순 저장 아니고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거래. 됐어? 얘가 주제지? 그지? 저 단순 저장 아니고 패턴이다. 그리고 우리가 each time, 자 each time 얘들아 접속사지? 이거 무슨 뜻이야? 뭐뭐? 할 때마다. 그지? 이거 접속사야. 뭐뭐 할 때마다. 뜻 몰랐던 사람 적어놔. 뭐뭐 할 때마다.
자, 접속사야. 뭐 할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오래된 패턴을 수정해야만 한다는 거야. 왜? 뭐 하기 위해서 오래된 자료는 가지고 있고 동시에 뭐 하는 거야?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붙이면서 오래된 패턴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야. 파란 색깔용한 펜으로 칠 거야. 수정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 얘기 어디 있었어 얘들아? 수정. 뒤에 있었잖아. The adjustment. 맞아? 요렇게 끝말잇기가 되네. 그러면 B가 2번이네. 됐어? 자, 그럼 B에서 C로 가는 것도 맞는지 한번 봐보자. 자, 수정은 가장 최대한으로 작다. 그러니까 수정이 가장 덜 일어난다는 거야. 언제? 새로운 정보가 살짝 새로울 때. 자, 얘들아, 짝대기는 뭐라 그랬어? 부연 설명. 근데 짝대기 지금 두 번째 문장부터 끝까지가 다 부연이야. 그지? 살짝 새로운 거에 대한 부연 설명.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en it is compatible with 그 정보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compatible, 양립하는 거야. 자, 그래서 so that the old pattern, 이 오래된 패턴은 약간만 수정하면 돼.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약간만 수정되면 돼요. 자, 그러나 자, 선생님 세 번째 이 살짝 다 새로운 것은 요것은 그러나로 대조되죠? 완전히 새로운 것과 대조 however가 쓰였잖아.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더 큰 수정을 해야 돼. 자, larger adjustment 비교급이죠? 자, 뭐랑 비교하는 거야? 살짝 새로울 때 수정하는 거. 자, 살짝 새로울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가장 작게 수정한다 그랬잖아. 덜 수정해. 근데 완전히 새로운 거 할 때는 많이 수정해야 돼. 이렇게 지금 비교급으로 대조하고 있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A가 3번. 괜찮니? 얘들아? 얘는 봐봐. 지금 표시하고 나서 보니까 이해를 잘 못했던 친구들도 표시하고 나니까 연결사도 주어지고 끝말잇기도 딱딱 되어 있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틀린 친구들 어디서 내가 놓쳤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지문 설명 더 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첫 번째 문단 표시 안 되어 있는 친구 빨리 표시하세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누가 찍었어를 그렇게 크게 얘기해. 그지? 순삽은 원래 시간이 부족해. 선생님 저는 무슨 얘기 하는지 도대체 못 찾겠어요. 자, 그런 친구들은 보세요. 얘도 이게 지금 복문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because라는 부사절, 그 다음에 앞에는 주절. 그럼 주절에서 뭔 얘기하는지, 부사절에서 뭔 얘기하는지를 계속 파악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첫 문장 봐봐 얘들아. 자, 일반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대. 뭐와 뭐 사이에? 건강과 그 다음에 동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이에 이 관계성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그럼 주절은 얘들아 쉽지. 뭐에 대해서 얘기해? 건강과 원하는 것 사이에 관계성이 뭔가 있나 본데? 건강과 원하는 것 사이의 관계성. 이건 쉬운 거 얘들아.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왜 가끔 오늘은 뭐 예를 들어 엽떡이 땡기는데 맵고 자극적인 거 땡길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오늘 삼겹살 먹고 싶다. 엄마가 삼겹살 구워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몸에 단백질이 뭐 부족할 때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건강과 원하는 것 사이에 관계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올바른 것을 원하는 것, 그 다음에 틀린 것, 잘못된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주요한 방식이기 때문이냐. 지금 이 앞에 있는 소재에 대해서 부연하잖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동물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됐어 얘들아? 건강과 원하는 것 사이의 관계성은 왜 존재하는 거라고? 그게 동물들이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또 밑줄이 거져 있으면 되는 거라고. 자, 뭐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표시가 다 되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A번의 첫 문장 가보자.
이것도 이제 어렵게 풀었을 수도 있어. A번 첫 문장. 자, 그들은 can take preemptive action. 자, preemptive는 미리 주어져 있지, 얘들아. preemptive, 선제. 그지? 그래서 선제 행위를 취한다. 선제가 뭐야, 얘들아? 먼저 하는 거지, 그지? 먼저 하는 거. 근데 이 선제 행위를 취하는데, 그래서 최악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야. 선제 행위? 뭐 주어진 문장 다음에 붙이려고 하면 또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얘는? 그죠? 얘는 고정시킬 수가 없는 문단이에요. 근데 선제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다를 우리가 알았지. 그지? 아, 이거 선제 행위에 대한 글이구나. 그 다음에 B 봐볼게요. B. 자, B에는 동물들이 진화시켰대. 많은 방식들. 근데 오브 뒤에 보니까 두 가지 방식을 지금 진화시켰는데, 첫 번째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 건강을 유지한 다음에 then, 그런 다음에 건강을 다시 되찾는 법. 어떨 때? 그것이, 그러니까 건강이 손상되어지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그 건강을 다시 되찾는 법, 그것도 진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어. 됐어, 얘들아? 두 가지를 진화시켰다로 끝났어. 자, 그 다음 C. 너무 고맙지. 뭐가 있어, 얘들아? 명시적 단서. However. 그러나. 자, 그러나 동물들은 동등하게 자랍니다. 자, 무엇을 잘하냐면요. 여러분, be good at은 좋다가 아니에요. 잘하다야. 무엇에 뛰어나다. 이거 중학교 때 회화 패턴이야. 알겠지? 무엇에 뛰어나다. 자, 무엇에 뛰어나냐면 dealing with injury and disease. 질병과 부상인데 이 부상의 대처를 잘한다는 거야. 똑같이. 자, 뭐 하기 전에? 그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however 앞으로 이 발생하기 전에 질병과 그리고 부상을 대처를 잘한다. 그러나 부상을 대처를 잘한다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뭔가 대조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C로는 시작을 못해요. 그죠? C로는 시작을 못하고 A랑 이제 B 둘 중 하나로 가야 하는데, 지금 B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형광펜 들어보세요. B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두 번째 줄에 여기에다가 밑줄 칠 거예요. 자, 건강이 손상되어지면 건강을 되찾는 것에 대한 방법을 진화시켰다. 얘들아, 건강이 손상되었다는 건 건강 손상 후야 아니면 전이야? 후네? 그럼 여기 지금 애프터 나온 거잖아. 이게 의미상 애프터지. 건강이 손상이 됐어. 그런 다음에 그걸 되찾는 방법을 발달시켰대. 근데 우리 대조되는 측면 하나 있었잖아. 건강이 손상되기 전에, 그지? 대처하는 법을 잘한다. 어디에 있어? Where 있어? C에 있잖아, C에. 그지? C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before로 지금 하고 있잖아. A로 먼저 갈 수 없어, 주원아. 그러니까 물론 선제 행위를 얘가 의미하는 거 맞아. 그래서 얘 다음에 선제 행위로 갈 건데, 하지만으로 대조를 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전환시켜줘야 되잖아. 그치? 전환시켜줘야 되잖아. 지금 C랑 A는 선제 행위라는 측면이 같아. 근데 지금 후에 손상된 부분을 손상되고 난 후에, 건강이 손상되고 난 후에 되찾는다. 전에 선제 행위 얘기하고 그러나로 얘기할 수 없잖아. 선제 행위랑 얘랑 같은 내용인데 A랑 C를 however로 연결해 줄 수 없지. C 다음에 A로 가줘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C 한번 봐봐. 아니다, B 봐봐, 얘들아. B. 자, 해석을 다 한 친구들을 위해서 보세요. search as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한 예시냐면 건강이 손상된 다음에 되찾는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상처를 치료하는 거지. 언제? 자, 그들이 다쳤을 때. 그리고 뭐가 있어? 복잡한 이 면역 체계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야? 건강이 손상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건강을 되찾는데 사용되는 능력들인 거지. 맞아? 아, 건강을 되찾는 능력에 대한 부연. 자, C 갈게. 그러나 동물들은 똑같이 건강이 손상되기 전에 대처도 잘해. 어떻게? 그것들은
일련의 복잡한 방식들을 발달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한다거나 예상을 한다거나 또는 완전히 위험을 피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지금 뭐로 받아줄 거냐? 자 형광펜 들어봐 얘들아. 형광펜 들었어? 아? 자 before they even happened 밑줄 쳐봐. 여기 한 번 더 밑줄 쳐. 한 번 더 밑줄 쳐. 자 얘를 C에서 뭐라고 얘기해? 선제행위다. 그들은 선제행위를 취합니다. 최악의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B, C 그 다음에 A로 갑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7시 7분이거든요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진도 마저 나갈게요. 화장실 갔다 올 사람들 다녀오세요.